네, 안녕하십니까.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루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2025년 NBA 드래프트, 상당히 황금의 해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1라운드 뿐만 아니라 또 2라운드 선수들 혹은 언드래프티들도 맹활약을 하면서, 이번 리그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올해 루키들 한번 일렬 종대로 줄 세워봤는데요. 제 뇌 속에서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NBA 공식 홈페이지가 발표한 루키 레더입니다. 루키의 파워 랭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위부터 1위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0위는 샬럿 호네츠의 라이언 칼크브레너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동년배들에 비해서 나이가 3살, 4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라운드에서 결국 지명이 됐고요. 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활약상 자체는 1라운드 못지 않습니다. 2002년생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든 채로 왔죠. 하지만 신체 조건 굉장히 좋습니다. 2m 16cm, 7푸터고요. 그리고 윙스팬이 키보다 13cm나 더 깁니다. 축복받은 신체 조건이고 그 덕분에 22경기에서 21번이나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25.5분 동안 활약을 하면서 9득점 6.7 리바운드 그리고 블락샷이 1.9개나 됩니다. 필드골 성공률이 무려 80%, 자유투가 75.6%니까 단순히 잘 받아먹는 걸 넘어서 굉장히 슈팅 감이 좋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자유투는 빅맨들 가운데 최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살짝 흐름이 좀 꺾였어요. 메이슨 플럼리가 나오기도 했었고 또 무사 디아바티 선수의 출전 시간이 늘어나기도 했었는데 최근 5경기에서는 시즌 평균보다는 기록이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크게 또 하락폭이 있진 않았고요. 팀이 치른 24경기 가운데 22게임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루키 빅맨 치고는 또 2라운드 치고는 아주 좋은 그런 성과라 볼 수가 있겠고요. 2004년 이후에 NBA 데뷔전에서 더블 기록한 첫 샬럿 신인이 됐습니다. 거의 20년 넘게 만에 또 이런 쾌거를 이룩했죠. 야투 효율 미쳤습니다. 칼크브레너 움직이는 거 보면 정말 영리하죠. 네, 마치 축구에서 자리를 잘 잡는 스트라이커처럼 기가 막히게 득점 냄새를 맡습니다. 네, 그리고 리그 4위에 빛나는 블락슛 능력도 있죠. 1.9블락, 루키가 평균 출전 시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높은 세로 수비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 빅맨 가운데 최상급 자유투까지 지니고 있는 만큼 이 샬럿의 또 다른 미래로 낙점을 받았습니다. 참 이번에 샬럿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신인들을 잘 뽑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칼크브레너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위는 데뷔 전부터 떠들썩하게 리그에 왔었던 에이스 베일리입니다. 2006년생이니까 진짜 어린 선수죠. 8월 13일 2m 3cm에 98kg 아주 체격이 좋은 그런 윙 자원입니다. 2005년 드래프트 1라운드 5순위로 유타 재즈에 지명을 받았고요. 드래프트 전에 여러 팀들과 워크아웃도 실시하지 않았고 또 인터뷰도 이상하게 해서 주가가 낮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플레이는 점잖아요. 네, 그리고 제법 침착합니다. 자, 올 시즌 현재 23경기 뛰면서 주전 14게임 23.2분 10.3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필드골 3점 전부 다 효율 괜찮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비율이 더 늘어났습니다. 12.6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어시스트는 아직까지 개선이 필요하지만 블락샷을 5경기에서 5개나 해냈고요. 필드골 특히 3점이 2.4개를 43%로 집어넣었습니다. 자유투가 살짝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시도 개수가 많지 않았고요. 벤치 멤버로 출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일리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벤치 멤버로 출발 이후에 주전으로 도약했습니다. 롤이 다소 제한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2자리 평균 득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몸도 안 좋았고 벤치에서 뛰다 보니까 롤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2자리 평균 득점을 돌파했다는 건 에이스 베일리의 능력이 그만큼 출중하고 득점력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효율 및 볼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빠르게 리그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팀 내 비중 또 역할 감안할 때 무난하게 적응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죠. 어차피 이 팀은 라우리 마카넨과 키온테 조지의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윌 하디 감독도 에이스 베일리를 위한 패턴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2자리 득점을 만들어낸 건 베일리의 밝은 미래를 또 점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8위는 라이언 네마드입니다. 저도 이 선수 판타지 FA 시장에서 바로 주워 먹었는데 2003년생입니다. 이 친구도 나이가 좀 든 채로 왔는데 신장 183cm니까 형인 앤드루 네마드, 인디애나에서 뛰고 있는 그 선수보다 신체 조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윙스팬은 무지하게 길어요. 198cm니까 작은 키를 커버할 수 있는 윙스팬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2025년 드래프트에선 지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2경기 뛰면서 18.5분, 8.9득점, 4.8어시스트, 필드골 3점 전부 다 50% 훌쩍 넘습니다. 물론 이 기록이 저는 유지될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마치 형처럼 굉장히 훌륭한 야투 효율을 지니고 있다, 낄끼빠빠를 잘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최근 5경기 놓고 보면, 최근 5경기만 놓고 봤을 때 신인왕 후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7.4분으로 출전 시간 늘었고요. 14.4득점, 7.4어시스트, 필드골이 무려 64%, 3점이 70.6%,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첫 6경기에서는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6게임 내리 선발 출전 이후에 주가, 비중, 기록 전부 다 급상승했고요. 선발 출전한 6경기 가운데 5차례 2자리 득점입니다. 물론 키가 작다 보니까 이제 브랜든 윌리엄스와 함께 최근 들어서는 플래툰 시스템으로 뛰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본다면 그 한정된 역할, 출전 시간 속에서도 본인 할 거 다 한단 말이죠. 신인답지 않습니다. 야투 효율 완전히 미쳤고요. 그리고 라이언 네마드가 주전으로 뛴 6경기 동안 팀은 4승 2패로 반등했습니다. 참 여기에서도 니코 단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니코 해리슨 단장은 라이언 네마드 쓰지 마라, 디앤젤로 러셀 써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제이슨 키드 감독은 라이언 네마드를 쓰고 싶어 했지만 결국에 단장을 못 이겼죠. 맨 처음엔 디러셀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니코 해리슨 단장의 안목이 똥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니코 해리슨 단장이 잘리고 자연스럽게 라이언 네마드가 그 주전 자리를 꿰차면서 댈러스의 공격 품질이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자, 7위는 샌안토니 스퍼스의 딜런 하퍼입니다. 2025년 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로 샌안토니 스퍼스의 지명을 받았고요. 194cm의 아주 키가 큰 가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임스 하든과 비교되기도 했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마누 지노빌리 스타일로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수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데, 14경기 전부 다 벤치 출전이에요. 그런데 출전 시간이 22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13.4득점에 어시스트 3.9개, 필드골이 3점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8%입니다. 이 말인 즉슨 젤런 브런슨처럼 2점 야투를 기가 막히게 뽑아낸다는 거죠.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최근 5경기는 22.4분 뛰면서 14.6득점, 4.6어시스트, 시즌 평균을 상회합니다. 3점 고장났고, 자유투 말을 안 듣지만 필드골이 47.5%입니다.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대목이고요. 종아리 부상 전에는 벤치 멤버로 솔솔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부상 복귀 이후에 이 아빠가 지켜봤었던 클리블랜드 원정을 제외하며 모든 경기 맹활약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도 봅니다. 부상을 입었고 그 다음에 결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 원래 리듬대로 돌아오기까지의 그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선수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퍼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신인답지 않은 배짱이 있습니다. 상당히 배포 있는 플레이를 하고,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고민하는 장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메이킹도 대단히 노련하고요. 떨어지는 3점 효율, 자유투 성공률은 개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샌안토니오에 메인 볼핸들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벤치에서 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딜런 하퍼에게는 아쉬울 수 있지만, 마치 마누 지노빌리가 그랬듯이, 제임스 하든이 그랬듯이 커리어 초반을 벤치로 보내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딜런 하퍼의 미래도 아주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6위는 VJ 에지컴입니다. 필라델피아 소속으로 2025년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 지명됐죠. 193cm의 아주 운동 능력 충만한 백코트 자원이고요. 20경기에서 무려 34.6분 뛰었습니다. 닉 너스 감독이 타이리스 맥시나 또 에즈컴, 심지어 벤치 자원인 퀸틴 그라임스도 30분 이상 뜁니다. 그냥 갈아 마시고 있죠. 이게 루키들에게는 상당히 축복이죠. 어쨌든 내가 밖에 나가서 깨지든 내가 남을 깨든 지금 경험을 축적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34.6분 뛰면서 14.4득점, 5.7리바운드, 어시스트 4개, 스틸 1.3개, 블락도 0.5개. 아주 다재다능합니다. 필드골 성공률은 살짝 떨어지는데 3점은 괜찮고요. 자유투도 이만하면 봐줄 만합니다. 76.7%. 최근 5경기 흐름이 살짝 꺾였어요. 효율은 좋아졌는데 조엘 엠비드도 뛰고 폴 조지도 다시 복귀하고 이러다 보니까 에즈컴에 대한 비중 자체가 좀 낮아졌습니다. 자, 하지만 개막전부터 엄청난 활약 펼치면서 곧바로 신인왕 후보 등극했죠. 보스턴 셀틱스와의 시즌 오프너에서 30득점 이상을 했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부상으로 3경기를 결장한 이후에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아까 딜런 하퍼 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루키들, 또 짬밥이 조금 부족한 선수들이 부상이나 혹은 살짝 슬럼프를 겪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팍 튀어오를 수 있느냐,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3경기 결장 이후에 한 풀이 꺾였지만 신인치고는 훌륭한 볼륨과 또 3점 효율을 자랑하고 있죠. 출전 시간이 아무래도 길기 때문에 경기 내에 체력 조절이 관건이긴 합니다. 그래도 에지컴은 주변에 좋은 동료들 또 베테랑들이 많기 때문에 에지컴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탑5로 들어가 볼까요? 네, 바로 제레마이아 피어스입니다. 2025년 드래프트 1라운드 7순위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지명을 받았고요. 190cm의 또 괜찮은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볼 핸들러입니다. 팔이 조금 짧은 게 아쉽긴 합니다만 이 피어스 역시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죠. 25경기 주전으로 무려 23게임을 뜁니다. 디존테 머레이가 없기 때문에 27.7분을 활약을 하고 있고요. 득점력 훌륭합니다. 15.4득점 그리고 3.1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손도 빨라요. 1.4 스틸 한 경기 7개 스틸 기록하기도 했었죠. 이게 필라델피아의 마이클 카터 윌리엄스 이후로 루키 가운데 가장 많은 스틸이었습니다. 3점도 당연히 잘 던지고 자유투에 서는 횟수도 3.4개면 낫배드죠. 최근 5경기 득점력은 더욱더 상승했고요. 어시스트도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투가 무려 91%, 3점이 41.7%. 그러니까 3점의 볼륨이 많은 유형은 아닙니다. 아직도 2점 야투를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피어스의 3점은 분명히 발전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윌리 그린 감독이 잘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임스 보레고 임시 감독이 부임했는데 그 이후에 뉴올리언스 페이스는 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페이스가 빨라지면 필요한 게 뭘까요? 재빠른 스피드, 그리고 훌륭한 3점 효율, 또 한 박자 더 빠르게 내릴 수 있는 판단력, 디시전 메이킹이란 말이죠. 즉, 플레이메이커가 팀 페이스가 빨라졌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피어스는 금세 적응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팀의 환경은 거의 최악이죠. 그런데 최악의 팀 환경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배짱이 있고 범용성이 뛰어나고 육각형의 크기가 제법 크기 때문이죠. 자이언 윌리엄스 와리가리, 네, 그 다음에 또 허브 존스 와리가리, 조던 폴 또 이번에 복귀했습니다만 루키들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는 사실 아닙니다. 또 데렉 퀸도 공을 만져야 되고 여러모로 사실 이 팀 환경 자체가 루키가 그것도 볼핸들러가 활약하기엔 좋지 않은데 피어스 괜찮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쉬운 플레이 메이킹이 약점이지만 이건 뭐 제가 억지로 하나 꼽아본 아쉬운 점이고 발전할 수 있는 대목이 훨씬 많은 그런 유망주입니다. 나이도 2006년생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대단히 어린 편이죠. 자, 4위는 세드릭 하워드입니다. 피어스와 드래프트 동기지만 2003년생이니까 나이는 더 많아요. 일단은 부상이 또 있었고, 네, 그리고 세드릭 하워드가 엄청나게 좋은 신체 조건과 수비력이 있지만 11순위로 로터리 픽은 간신히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순위가 떨어진 이유는 결국 나이 때문인데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지명을 받았지만 트레이드로 멤피스 그리즐리스행을 결정했고요. 198cm의 선수인데 윙스팬이 무려 2m 19cm입니다. 거의 모제스 무디 카와이 레너드급이에요. 내 키보다 팔 길이가 21cm가 더 깁니다. 이거는 축복 그 자체인 거죠. 네, 그러면서 13.3득점, 6.2 리바운드, 본인의 긴 윙스팬을 리바운드를 걷어내는데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필드골 괜찮습니다만 3점은 살짝 떨어지는 편이고, 하지만 자유투가 84%이기 때문에 3점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죠. 최근 5경기 득점력은 다소간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3점이에요. 3점이 완전히 고장이 나 있는데 자유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드릭 하워드가 훌륭한 팀 플레이어 유형의 선수지 평균 20점을 때려받거나 3점을 매 경기 서너 개씩 때릴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루키 월, 루키가 벽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 슬럼프를 빨리 벗어나야겠습니다. 자, 더블더블을 벌써 4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2m가 안 되는 선수가 더블더블 4번이면 그만큼 굳은 일에 능하고 팀 승리를 위해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동료들의 잦은 결장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적응합니다. 이 루키들 같은 경우에는 딱 그냥 고정된 로테이션과 함께 뛰면은 더 빠르게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멤피스는 들어눕는 선수들이 지금 워낙 많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동료들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워드는 멤피스에서 무난하게 적응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3점 야투 난조 겪으면서 전체적인 효율이 감소했습니다만 모든 팀들이 탐낼 만한 3&D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카워드의 똑똑한 BQ도 있지만 긴 윙스팬,
저 2m 19cm에 달하는 윙스팬 하나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드릭 하워드입니다. 자, 3위는 데렉 퀸입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뜨거운 루키죠. 뭐 얼마 전에는 악수타임 때 볼을 뺏어가지고 득점 올려서 또 비난의 중심에 서기도 했는데 재능은 확실합니다. 2004년생이니까 뭐 나이가 그렇게 어린 선수는 아니지만 2m 8cm에 111kg 아주 다재다능한 빅맨으로서 뉴올리언스의 간택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1라운드 13순위 애틀란타 헉스의 지명을 받았지만 사전 트레이드를 통해서 뉴올리언스로 가게 됐고, 뉴올리언스는 데릭 퀸에 완전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가 데릭 퀸 이 지명권 가져갈 테니까 2026년 드래프트 내가 비보 그냥 조건 안 걸 테니까 가져가. 무려 애틀란타에게 비보호 1라운드 픽을 주고 데려온 선수가 데릭 퀸이에요. 비로소 그 데릭 퀸이 뉴올리언스가 투자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경기 가운데 주전 13경기,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전으로 뛰고 있고요. 시즌 기록 훌륭합니다. 12.9득점, 6.4리바운드에 무려 어시스트가 3.9개예요. 필드골 49.6%, 3점은 아직까지 무기라 볼 수는 없지만 자유투가 79.6%입니다. 슈팅에 대한 감은 있다는 거죠. 자, 최근 5경기는 다재다능 그 자체입니다. 17.4득점, 7.6리바운드, 어시스트가 무려 5.8개고요. 필드골도 52%에 육박하고 자유투가 83%인데 자유투 라인에 무려 7번이나 서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완전히 리그에 적응했다고 볼 수가 있죠. 최근 샌안토니오 스퍼스전이 백미였습니다. 비록 팀은 아쉽게 졌지만 석점차 패배니까요. 33득점과 트리플 더블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5경기 평균 출전 시간이 31분으로 늘어나면서 모든 기록이 정비례해서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이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출전 시간 늘어나도 그냥 기록이나 활약의 변화가 없는 루키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데릭 퀸은 급격히 올랐고요. 뉴올리언스가 큰 대가를 투자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릭 퀸의 현재까지 활약이 좋다고 하더라도 뉴올리언스가 애틀란타에게 비보 픽을 준 건 여전히 바보 등신 같은 짓이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 정도는 데릭 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고요. 3점을 더 키울 수 있다면 착한 드마커스 커즌스 버전으로 발전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데릭 퀸도 약간 악동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커즌스만한 3점 효율, 커즌스도 3점이 미친듯이 좋지는 않았지만 지금 데릭 퀸의 3점은 무기로 써먹을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데릭 퀸이 워낙 또 바깥에서 도는 걸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스페이싱 능력만 본인이 갖출 수 있다면 데릭 퀸은 굉장히 무서운 선수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2위는 콘 크니플입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루키인데요. 2005년 8월 3일생이니까 나이도 깡패입니다. 196cm, 키는 크죠. 98kg, 백인 슈터 치고는 몸무게도 나가는 편입니다. 윙스팬이 아쉽긴 해요. 199cm니까 악어팔이긴 한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실력으로 잠재우고 있습니다. 2025년 드래프트 1라운드 4순위로 샬럿 호네츠의 지명을 받았고, 카만 말로아치, 쿠퍼 플래그와 함께 듀크 대학을 아주 좋은 성적을 이끌었죠. 올 시즌 활약 기대 이상입니다. 24경기에 33.5분이니까 쿠퍼 플래그, 그 다음에 VJ 에치컨과 더불어서 무지하게 많이 뛰고 있습니다. 기록도 훌륭합니다. 18득점, 리바운드 5.5개, 은근히 잘 잡죠. 슈터인데 어시스트 3.3개, 좋은 편이고, 스톡스는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만 필드골 46%, 3점을 3.4개씩 때려박는데 40.3%, 자유투 무려 91%, 어마어마한 효율입니다. 백인 슈터가, 그리고 샬럿같이 전력이 떨어지는 팀에서 이 정도 효과를 낸다? 대단한 거죠. 최근 5경기도 아름답습니다. 17.2득점, 4.6리바운드, 4.6어시스트, 어시스트가 확 늘었고요. 필드골이 살짝 떨어지지만 3점은 39%, 자유투는 100%입니다. 신인 최다 3점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크니플이죠. 지금 이 기세라면 3점을 한 250개 정도 쏠 수 있는데, 후반기 들어서 보통 팀이 그 시즌 포기하고 탱킹 들어가면 루키들은 출전 시간이나 롤이 늘어나거든요. 300개까지는 무리일 수 있지만 250개는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라멜로 볼, 브랜든 밀러가 있는, 어떻게 본다면 좀 거친 환경입니다. 이게 라멜로 볼과 브랜든 밀러가 나쁜 선수라는 게 아니라 같은 백코트 자원이죠. 또 하나, 라멜로 볼, 와리가리, 그리고 팀 성적과는 거리가 먼 행보, 브랜든 밀러는 크니플과 무언가 좀 좋은 연계 효과가 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거친 환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 지금 최상급 효율과 볼륨을 뽑아내니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저는 크니플을 높게 보는 이유는 평균 3.4개의 3점을 꽂는데 어시스트도 3.3개입니다. 대단한 거죠. 단순한 슈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플레이메이킹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슈팅에만 미쳐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는 루키 시즌 평균 20점 플러스를 기록할 수 있는 신인, 이 시나리오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평균 18득점인데 아직까지는 시즌의 3분의 1도 치르지 않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반으로 갈수록 이 루키들에게 많은 것들을 몰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득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망의 1위는 쿠퍼 플래그입니다. 2006년 12월 21일생이니까 뭐 나이는 가장 어린 축에 속하고요. 여전히 10대입니다. 2m 3cm의 운동 능력 상당히 좋은 윙 자원이고요.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댈러스에 지명을 받습니다. 현재까지 24경기 주전으로 모조리 뛰었고요. 33.7분, 17.3득점, 그리고 6.3 리바운드, 3.3 어시스트, 1.3 스틸, 0.7 블락이니까 대단히 다재다능합니다. 필드골 47.5%, 3점은 25%에 그쳐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3점을 못 던지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자유투는 82.2%, 자유투가 상당히 좋고 자유투 라인에도 3.8회를 서고 있습니다. 루키치고 많은 편이죠. 최근 5경기를 놓고 보면 왜 그토록 미국 언론과 현지 팬들이 플래그에게 열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23.2득점에 5.8 리바운드를 기록을 했고요. 필드골이 무려 55%, 3점은 떨어져 있지만 자유투는 또 반대로 86.7%고, 그리고 플래그가 메인 볼핸들러로 나서지 않고 인사이드를 주로 공략하다 보니까 자유투 라인에 지난 5경기 동안 무려 30번 섰습니다. 아주 미래가 밝은 대목이긴 하죠. 자, 최근 5경기 평균 20득점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플래그가 발톱 드러냈습니다. 1순위 다운 활약이고, 시즌 초반에는 포지션 변화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이거는 10대 루키에게는 너무나 환경이 가혹했습니다. 그런데 라이언 네마드의 주전 출전 이후에 내재돼 있던 플래그의 공격력이 제대로 발현됩니다. 왜냐? 내가 메인 볼핸들러로 뛸 때는 볼도 운반해야 돼, 플레이 메이킹도 해야 돼, 그리고 때로는 폭탄도 처리해야 돼. 너무너무 어려웠죠. 하지만 네마드가 그 역할을 해주니까 플래그는 상대적으로 쉽게 림을 공략할 수 있게 된 거죠. 3점 효율과 볼륨을 키울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저는 플래그가 맨 처음에 데뷔하기 전에 댈러스라는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뛰는 건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개판이었죠. 거기서 지금 플래그가 이 정도다 잘하고 있습니다. 종종 댓글에 플래그가 못할 때 제가 저주를 퍼붓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저는 플래그는 잘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플래그는 거품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일단 저는 플래그는 리그의 얼굴이 될 만큼의 슈퍼스타로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플래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놓고 봤을 때 댈러스가 1순위로 이 선수를 뽑지 않은 이유는 없었고, 현재까지 버스트의 B자도 저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 몫을 해내고 있는 플래그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신인왕 레더 루키 파워 랭킹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공식 홈페이지가 매긴 10위부터 1위까지의 이 성적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또 궁금하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그리고 저희 2월에 떠나는 LA로 떠나는 10차 직관 투어 무려 40명이 찼습니다. 아직까지 자리 남아있고, 왜 자리가 남아있냐면 저희가 비행기표도 확보했고 티켓도 더 구매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갑시다. 이런 건 사실 규모가 더 클수록 더 많을수록 더 재밌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인솔할 수 있는 분들 더 많이 모시고 가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